아무리 시술해도 못 돌이키는 네 가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요. 20대 후반부터 눈에 없었던 빨간 실핏줄들이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20대, 10대 비탐지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약간 틀어져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틀어지기 때문에 치아 교정이건 치료건 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돈이 굳는 길이고요. 안녕 비탐지들,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쇼츠를 하나 올렸었는데요. 바로 아무리 시술해도 이건 절대 못 돌이켜. 20대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니 생각보다 이 쇼츠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가 질문에 답변도 더해서 약간 확장판 영상으로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눈 건강 실핏줄인데요. 이건 여러분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부터 렌즈를 꼈는데요. 벌써 30대잖아요.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렌즈를 착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진짜 시간 딱딱 지켜가지고 막 안전하게 청결하게 렌즈를 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렌즈 낀 채로 막 낮잠 들기도 하고 20대 때는 특히 음주하면은 렌즈 낀 채로 잠들고 이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20대 후반부터 점점 눈에 없었던 빨간 실핏줄들이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충혈돼서 그러나 보다 하고 며칠 렌즈 쉬었다가 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렌즈를 안 꼈을 때 잠깐 실핏줄이 연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시 착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벌겋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렌즈를 오랜 시간 이제 과하게 착용을 하다 보면 눈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불필요한 실핏줄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실핏줄이 많이 생긴 다음에 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 눈에 너무 무신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영상 보시는 10대, 20대 비탐지들도 이게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안과에서도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눈물샘 막힌 거 뚫어가지고 이제 짜주고 안구 건조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주면 안구가 건조한 게 좀 좋아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눈물샘을 뚫어가지고 기름이 잘 나오게 해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실핏줄이나 충혈이 이제 개선되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이미 생겨버린 실핏줄이랑은 약간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눈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뭐 돈을 나중에 들인다고 해도 좋아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뚜둔 손주름인데요. 요거 아주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랑 비슷한 30대 아니면 40대 분들이 이거 진짜 너무 공감돼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소리 질렀다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목주름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바를 때도 얼굴 바르고 목까지 바르면 나 좀 잘 발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의외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손이에요. 아니, 나는 손까지 굳이 케어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물론 패스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도 사실 손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근데 막 우리가 평소에 바쁘게 살다가 한 번씩 손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 손 고생했네 하면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놀랬던 게 여기 마디마디 주름 있죠. 연하게 있었던 것들이 진해지고요. 깊게 패이고요. 그리고 손에도 이제 그 탄력 콜라겐이 없어지나 봐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뭔가 이 마디마디가 움푹 패이면서 쪼글쪼글해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나이대에 맞게 이렇게 천천히 주름이 생기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에는 신경을 써도 손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일 아트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손 찍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게 손톱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손 마디마디 주름이 생긴 게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내가 동생이 있다 아니면 우리 20대, 10대 비탐지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우리 막 기능성이나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을 샀는데 얼굴에 쓰기에는 너무 과하고 부담되고 좀 끈적인다 하는 제품들 있죠. 밤에 잘 때 손에다가 듬뿍 바르고 자세요. 이거 진짜 어렵지도 않고 그냥 밤에 자기 전에 핸드크림 바르듯이 한 번만 바르고 자면 되거든요. 우리가 얼굴에는 그런 레티날이나 레티놀 뭐 재생 성분들을 바르고 회복시켜 주듯이 손에도 바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특히 뭐 콜라겐이나 레티놀 제품 아니면 안티에이징 제품 이런 것들 안 쓰고 아깝게 버리는 것보다 손에라도 발라주면은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 손에도 핸드크림 바르기.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에도 우리가 챙겨 바르긴 하지만 손에 여러분 그냥 얼굴 바른 다음에 잔량 남잖아요. 손에도 발라주세요. 근데 우리가 손에 잘 안 바르는 이유가 무기자차 제품을 손에 바르면 허옇게 이게
끼인단 말이에요. 일단 주름 사이에 허옇게 끼고, 아니면 이제 뭐 가방 같은 거 만지거나 할 때 손에 하얗게 이렇게 묻어있다 보니까 잘 안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에 구매한 유기자차 제품인데 이게 썬젤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듬뿍 발라도 그 수분감? 번들거리는 유분감보다는 촉촉한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일단 무기자차 아니니까 그런 허연 제형감 안 묻어나고요. 그리고 핸드크림 느낌처럼 진짜 촉촉하게 손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또 끈적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크림도 덧발라줘야 되잖아요. 얘가 한 3시간에 한 번씩 손에다가 덧발라주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물론 핸드크림 안에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가격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저렴하게 진짜 손에 자외선 차단 해주고 싶다, 손주름 방지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이소에서 제가 5,000원에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유기자차 제품은 바르고 30분 뒤에 나가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는 좀 빠르고 급하게 나가야 된다 할 경우에는 무기자차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요거 추천드려요.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얘는 무기자차인데도 약간 연노랑빛 컬러예요. 그래서 손에 발랐을 때도 손주름 사이에 허옇게 끼이는 거 없이 연노랑빛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을 메워주는 느낌으로 발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기자차 제품인데도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에 허옇게 끼이거나 좀 건조한 느낌이 덜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보다 허옇게 그 제형 묻어나는 게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르고 바로 나가야 될 때 무기자차로는 요거 추천드리고, 나는 좀 여유 있다 할 때는 이거 바르고 30분 뒤에 나가도 되는 유기자차 제품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손도 꼭 챙겨주세요. 특히 주름 방지하고 싶은 분들은 유의해서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아인데요. 두둔. 치아 여러분, 멀쩡한 치아가 시간 지나서 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약간 틀어져 있던 치아가 나이가 들수록 같은 방향으로 더 틀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봤는데 치아가 왜 나이 들어서 틀어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멀쩡한 치아는 괜찮아요. 그리고 치열 고르신 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10대 때 치열이 괜찮았던 편이었어요. 근데 여기 4번째인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틀어져 있던 치아가 위아래로 하나씩 있었는데, 걔네 때문에 20대 중반, 후반, 30대가 되고 나서 이제 치열을 보니까 위아래로 전반적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교정으로 가능한 정도여서 뒤늦게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간 틀어져 있는 치아가 나이 들어서 더 틀어진다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대 때, 20대 때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로 쭉 유지가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30대잖아요. 제가 이 정도 느낀 거고, 우리 엄마들, 아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치열이 고르셨던 분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치열이 틀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만약에 20대 때 여건만 됐다면 조금 더 빠르게 뭐 치아 교정이나 아니면 치아 관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30대 초반인 지금 투명 교정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틀어진 거를 잡아준 상태이긴 한데, 일찍 이거를 잡았다고 하면은 그 교정 시간도 더 단축을 했을 것이고, 이 정도로 뭔가 큰 프로젝트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약간 틀어져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같은 방향으로 점점 그 반동을 받아서 좀 더 틀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약간 틀어진 치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치아 교정이건 치료건 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돈이 굳는 길이고요. 충치 같은 거는 진짜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자취를 해서 스스로 저축하고 치료 같은 것도 한 케이스인데, 정말 치과가 돈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뭐 20대 때 크게 아플 일은 없잖아요. 근데 충치는 한 번 생기면은 막 이제 뭐 떼우건 아니면 은을 씌우건 금을 씌우건 크라운을 하건 비용이 최소 몇십만 원이 들어가니까 진짜 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치는 뭐 기본이고, 나는 조금 더 치아에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아 틀어진 거 미리미리 챙기시면은 나중에 덜 후회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정보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 인비저블 투명 교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뺐다 꼈다 생활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참여하고 했다 보니까 그 은색깔로 눈에 보이는 장치는 착용이 힘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인비저블 투명 교정이 가능한 치아가 있고 불가능한 상태의 치아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 가능한 상태였어가지고 요 투명 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은 저는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이거는 워낙 치아 상태에 달라가지고 개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뭐 이제 빡빡한 느낌 때문에 뭐 낄 때 조금 아파서 놀랬다 하는 거 빼고는 전혀 불편함도 못 느꼈고 사실 시간이 다 해결해줬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수월한 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편안하다고 느낀 정도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따지면은 그 은색깔 철 장치 끼는 교정 있죠? 그거랑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막 엄청 저렴하거나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세 교정, 골반 틀어짐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 치아 교정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무지외반증이 있었거든요. 발에 그 엄지발가락 옆쪽으로 해서 뼈가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걸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유전적으로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아프거나 딱히 불편한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거 튀어나왔다, 이거 유전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게 20대 후반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엄지발가락에 온전하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튀어나온 뼈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틀어지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땅을 지지하는 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중심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의 중심이 틀어지다 보니까 무릎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고 어깨가 틀어지고 이런 턱뼈가 틀어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땐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나 뼈 튀어나왔고 불편한 거 없고 그냥 사는 거에 지장이 없다 보니까 방치하고 살았었는데 이게 진짜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러닝할 때 엄청 의식하면서 이걸 맞춰줘야 돼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힘이 들어가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의식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 상태에서 땅을 지지하면서 밟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더 안심해지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미 틀어진 거를 완전히 되돌리는 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처럼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시간 지날수록 그냥 골반 틀어지는 거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뭐 교정이나 이런 재활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무지외반증이 아니더라도 척추측만증이나 그런 골반 틀어짐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으로 더 틀어지면 더 틀어지지 돌아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진짜 막 하루에 몇 시간 이 틀어진 걸 잡아주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치아랑 똑같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힘 때문에 더 틀어진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관련 운동 어떤 거 하시는지 질문이 많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지외반증 전용 밴드예요. 보시면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고리가 2개 있고 쭉쭉 늘어나거든요. 여기다가 엄지발가락을 껴줘요. 그 다음에 쭉 당겨주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던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펴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펴진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걷는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냥 앞으로 덜 심해지려고 이제 유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뭐 헬스는 지금도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매일 해주고 있고, 이전에 뭐 PT 수업을 받았던 적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그거는 몸에 필요한 근육을 붙여주는 느낌이라면 자세 교정이나 그런 밸런스, 내 몸에 필요한 맞춤 자세, 맞춤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필라테스 효과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여서 쉬고 있긴 하지만 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는 임산부 전용의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 교정 운동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필라테스 더 추천드리고, 요가는 저도 맛보기로 해보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방전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척추가. 이것도 무지외반증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허리가 좀 꺾여 있거든요. 살짝 과하게 푹 들어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덜 꺾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지 요가를 했을 때 몸에 무리가 좀 많이 가더라고요. 좀 허리가 부담이 많이 되는 느낌? 이건 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다, 좀 허리가 삐끗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필라테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알아볼 때도 재활 운동이나 아니면 도수 치료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필라테스 수업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쌤들이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았고, 제가 뭐 전방전이가 있다, 무지외반증이 있다, 골반이 틀어
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쌤들이 하시는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안심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추천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가리진 않지만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도수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깔창을 판매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게 교정용 깔창이래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쌌어. 한 20만 원 정도 했어. 근데 그때 제가 골반 틀어진 게 너무 신경 쓰였어가지고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4년 지났나 5년 지났나 하는 지금까지 끼고 있는데 그거 진짜 좀 달라요. 근데 그 제품은 그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비슷한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러닝화를 신었을 때랑 그 깔창을 끼고 러닝화를 신었을 때랑 축을 잡아주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뒤꿈치랑 내 발바닥의 그 힘을 잘 고루고루 붙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제가 걸을 때 중심을 잃어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골반이. 그러니까 골반 흔들림을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가려서 신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신발을 구매하면 그 깔창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반 그 틀어짐 때문에 내가 걸을 때 조금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밑담지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시술해도 못 돌이키는 4가지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단순히 미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건강 관련된 내용이라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쇼츠나 이렇게 긴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